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현우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 축소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고위공직자가 재작년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글로벌 스포츠용품 업체인 나이키가 판매 부진을 이유로 국내 업체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월요일 코스피 지수 기관의 매도로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자세한 시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강광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마감 시황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순매수 랠리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대규모 매도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정치권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 실패했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느낀 기관 투자자가 매도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23% 내린 2020.2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상원은 아무 조건 없이 국가 부채 한도를 높이는 법안을 상정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공화당은 채무 한도를 내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여기에는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악의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외국인은 2천억 원 규모를 사들이며 순매수 행진을 오늘 이어갔고 개인도 570억 원 순매수로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2,500억 원어치를 팔아치워 코스피 지수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이 전 거래일보다 2.62%나 올랐고 화학, 섬유의복, 은행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의료정밀, 기계, 운수, 창고 등은 낙폭이 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한국전력이 1.71% 오르며 강세를 보였고 LG화학, 신한지주도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생명, 기차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동제약이 국내 제약사들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동참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오게 될까요? 네. 일동제약이 투자사업부문과 의약품 사업부문으로 분할하고 투자사업부문을 지주회사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동제약은 오늘 장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 이사회에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회사 분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의학사업부문을 분할해 일동제약 주식회사를 신설합니다. 투자사업부문은 일동홀딩스로 존속되며 지주회사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분할기일은 내년 3월 1일로 같은 해 4월 4일에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으로 변경 재상장될 예정입니다. 한편 일동제약은 이날 3, 4분기 매출액은 1,040억 원, 영업이익은 10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24%, 40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이 막말 파문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제2의 남양유업 사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흐름이 어떻던가요? 네,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영업 직원의 막말 파문으로 오늘 급락했습니다. 지난 5월 남양유업 사태와 마찬가지로 갑의 횡포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기업 가치와 투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오랫동안 주가의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모레퍼시픽은 88만 4천 원으로 마감해 전거래일 대비 2.54%나 추락했습니다. 지난 13일 이하경 민주당 의원이 아모레퍼시픽 영업팀장이 대리점주에게 막말과 폭언을 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기업의 사회적 평판 악화는 장기적으로도 주가에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책임 투자 전문 분석기관인 서스틴베스트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601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최상위와 차상위 등급을 받은 기업의 주가가 코스피 주가 수익률에 비해 23.1%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최근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부정적인 이슈가 기업 가치의 직접적인 하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다며 앞으로는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대표되는 비재무적인 성과까지 투자 분석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광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올해 한국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2,630만 대로 지난해보다 약 14% 줄어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2007년 20만 대 수준에서 지난해 3천만 대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국내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IT 업계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원인을 시장 포화와 스마트폰 사양 고급화, 보조금 규제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 미국, 인도,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스마트폰 시장은 국내 시장과 달리 올해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 성장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벤 버냉키 미국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당국자들이 양적 완화 축소가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연준이 자산 매입 축소가 신흥 공업국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연준이 이를 고려해 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은 급작스런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대처할 시간을 주기 위해 선제적 정책 안내인 포워드 가이던스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미국의 셧다운이 짧은 기간에 끝난다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장기화 고착화되면 곤란하다며 시나리오별 대책과 상황별 대응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년에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고위공직자가 재작년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4일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재산등록 대상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고위공직자 중 385명이 허위신고로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재작년 322명에 비하면 19.6%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고위공직자의 소속은 경찰청이 8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대검찰청, 지식경제부 순이었습니다. 재산을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 허위신고하면 경고 및 시정조치, 3억 원 이상 허위신고하면 정무직이나 선출직 공직자는 과태료 부과, 4급 이하 고위공무원단 이하 공직자는 징계 의결 요청을 각각 받습니다. 글로벌 스포츠용품 업체인 나이키가 판매 부진을 이유로 국내 업체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골프용품 판매업체 오리엔트 골프가 나이키 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이키 코리아가 6억 6,101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리엔트 골프는 지난해 1월 나이키의 골프클럽과 용품을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나이키 코리아와 맺었으며 기간은 2014년 5월까지였습니다. 나이키 코리아는 올해 초 판매가 부진하다며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오리엔트 골프의 독점 공급권이 있는 일부 제품을 대형마트에 반값으로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나이키 코리아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보고 당초 계약 기간에 오리엔트 골프 예상 영업이익 등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효성그룹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탈세 의혹을 중심으로 구체적 경위와 규모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는 효성그룹 등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과 국세청 고발 자료, 효성그룹 관련 계좌 추적 자료 등을 집중 분석 중이며 회계, 재무 담당 임직원들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들어갑니다. 효성그룹은 부실을 상기하기 위해 매년 계열사의 흑자 규모를 축소 신고하는 일명 털어내기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탈세와 분식회계 등 각종 위법 행위가 총수 일가의 지시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실무진들을 상대로 분식회계 경위와 지휘, 보고체계 등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무역 수지가 20개월째 흑자 행진을 지속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액은 447억 달러, 수입은 410억 달러로 36억여 달러 흑자를 내면서 작년 2월 이후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품목별로는 선박이 72.4%, 반도체 21.1%, 가전제품 14.8%의 수출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남미가 5.1%, 중국이 1.4% 증가했으며 수입은 소비재가 1.2% 증가하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수출은 4,133억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3% 늘었고 수입은 1.9% 감소했고 누적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31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네, 사상 초유의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해서 미국 양당 간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 셧다운에 이어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이종혁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양당이 지난 주말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미 정치권은 현재 그 상원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동부 시간으로 13일까지 협상을 벌였는데 소득 없이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은 정부 채무 한도를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내년 3월까지는 정부 문을 열자는 공화당 쪽의 안을 초안으로 해서 양당의 쟁점 사항을 절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론은 특히 이번 협상을 주도하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과 민주당 측 해리 리드 상원의원의 중재 능력에 신라 같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원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더라도 다시 하원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양당의 전면적 대타협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양당 지도부는 내부적으로 14일을 1차 데드라인으로 보는 만큼 14일 밤이 큰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정치권이 눈앞에 보이는 뻔한 위기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협하지 못하는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예, 현재 미국 정치권의 싸움은 셧다운과 디폴트 그 두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인데요. 공화당은 이 두 가지를 볼모로 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자는 입장이고 백악관과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를 논의하기 전에 공화당이 먼저 셧다운과 디폴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양당 모두 셧다운 장기화나 디폴트 현실화가 가져올 재앙 사태를 잘 알고 있지만 상대방이 먼저 굴복하기를 바라는 치킨 게임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당 지도부를 흔들면서 타협을 거부하는 공화당 극우 세력인 티파티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죠. 네, 자, 셧다운이 발동된 지도 이제 벌써 3주가 됐습니다. 디폴트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 국내 위기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의원을 모두 갈아치우고 제3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트럭 운전사들이 워싱턴 DC에 집결해 셧다운을 빨리 끝내라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예, 이 밖에도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전국에서 국민들이 집단 행동을 벌이면서 정치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 주말 열렸던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 셧다운과 디폴트 위기를 즉시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이 발표됐고요. JP모건과 도이체방크 같은 글로벌 은행의 수장들도 한 목소리로 디폴트의 빠른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의 디폴트 사태에 대비해 시중은행의 국채 노출량 및 외환 조달 능력을 긴급 점검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만 글로벌 금융시장에선 아직까지 이렇다 할 패닉 사태나 미국 국채 대량 투매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데요. 설마 디폴트가 현실화되겠냐라는 그런 입장이 아직은 우세한 듯합니다. 자, 만일 현실화될 경우에 그 충격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고요. 자, 이에 대한 준비 대책은 있는 건지요? 예, 사실 부채 한도 협상이 17일을 넘긴다고 해서 당장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부 금고에 아직 300억 달러 정도가 남아있고 17일 이후 거칠 세금이 또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오래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기간 중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상환할 수 없게 되면 곧바로 디폴트가 오는 거죠. 이 경우 미 국채를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단기 자금 시장이 신용 경색이 찾아오고 이를 시작으로 연쇄적인 신용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즉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상황이 닥치는 겁니다. 만약 디폴트가 현실로 닥칠 경우 헌법에 의거해서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국채 발행을 명령하거나
재무부가 지불 순위를 조정하는 등 비상 대책이 있긴 한데 전문가들은 이를 미봉책 혹은 비현실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위기가 양적 완화 축소 시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걸까요? 예. 셧다운과 디폴트 위기가 연이어 찾아오면서 당초 예상됐던 10월 양적 완화 축소는 이미 물 건너 갔다고 보는 분위기가 대세고요. 정치권이 디폴트에 앞서 극적 타결을 본다고 해도 이미 셧다운이 시장에 미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하면 축소 시점을 더 늦춰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거기다 연말에는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의 인준 일정 등 그 빡빡한 어떤 스케줄이 많아서 양적 완화는 내년 상반기에나 축소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주장입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위기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 시점의 연기라는 측면이 있고 보면은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위기가 어느 정도 크게까지 현실화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안도 섞인 그런 전망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보면은 그렇게 마냥 또 염려할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다 싶네요. 오히려 이런 위기감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국제부의 이종혁 기자와 함께 미국의 이런저런 위기 사태와 관련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SK텔레콤이 인터넷 기업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미래형 콘텐츠 서비스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은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인 다음 TV팟, 최대 50GB를 제공하는 다음 클라우드 등 다음의 서비스를 활용해 새로운 상품 서비스 개발에 나섭니다. SK텔레콤은 다음의 검색, 메신저, 블로그 등을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객이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위치, 시간, 연령, 성별 등에 맞춰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개인화 콘텐츠 추천 서비스도 함께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은 SK텔레콤이 보유한 정보통신 기술과 다음의 우수한 콘텐츠 사업 역량을 결합해 각사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신규 성장 사업을 함께 발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광학 10배 줌 기능을 탑재한 LTE 스마트폰 갤럭시 S4 줌을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1600만 화소로 디지털 카메라에 버금가는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광학식 손떨림 보정 기능도 지원합니다. 스마트폰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1.5GHz 듀얼 코어이며 화면은 4.3인치 슈퍼 아몰레드이고 배터리 용량은 2330mAh입니다. 삼성전자는 제품 출시를 기념해 구매 고객 중 다음 달 30일까지 갤럭시 S4 줌 홈페이지에 응모한 고객에게 덮개를 제공합니다. 대학과 기업이 협약을 맺고 학부생을 환경 전문가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장학 사업을 실시합니다. 서울시립대와 경희대, 충북대는 내년부터 삼성과 함께 환경공학 관련 학부 과정에 이른바 환경안전트랙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안전트랙은 환경공학을 공부하는 학부생 가운데 장학생을 선발해 인턴십과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집중 교육을 하고 졸업하면 바로 삼성 계열사에 입사토록 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각 대학에서 3학년 2학기 재학생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15명을 추천하면 삼성 직무 적성 검사와 면접 시험, 인턴십을 거쳐 장학생 총 5명을 선발합니다. CJ 홈쇼핑은 오늘부터 세계 최초로 보이는 ARS 서비스로 불리는 CJ 오바를 도입합니다. 상품 주문을 위해 휴대전화로 ARS에 연결하면 음성으로 안내되는 메뉴가 발신자 휴대전화 화면에 반투명 창으로 표시되는 시스템입니다. 선택사항이 화면에 표시되기 때문에 원하는 선택 메뉴의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음성 안내를 들을 필요가 없고 선택 메뉴를 놓쳐 반복 청취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의류나 속옷 등 사이즈나 색상 선택사항이 많은 경우 빠르고 간편하게 주문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CJ 홈쇼핑은 신개념 주문 서비스 도입으로 운영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